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를 맞았지만 부산항은 당초 우려와 달리 큰 물류 차질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상시엔 활용하지 못했던 부둔의 연결도로가 지난 6월 파업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면서 부산항 장치율도 평소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2주째를 맞은 부산 신항. 컨테이너 차량이 부두 안에서 양방향으로 바쁘게 오갑니다. 평소라면 부두 밖 환적을 해야 하지만 파업으로 육상 수송이 어려워지자 차량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화물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ITT라고 불리는 내부 연결도로가 부두와 부두를 연결하고 있어 환적 화물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류를 아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배에 싣고 나가야 될 화물들이 계속 터미널에 이제 장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ITT 내부 연결도로는 평상시에는 심야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24시간 전면 개방해 환적 화물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13일 동안 이 연결도로를 통해 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5만 2천여 개, 하루 평균 12,700개가 수송됐습니다. 앞서 8일간 하루 8,500개씩 실어 날랐던 지난 6월 파업 때보다 하루 운송량이 66%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비조합원의 복귀와 야간 운송 증가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파업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전 기준 5,800여 개로 평상시에 23%까지 떨어졌지만 그제는 3만 3천여 개까지 오르는 등 파업 이전인 10월 같은 시간대 2만 5천여 개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재된 비율인 장치율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인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9.4%까지 달했던 6월 파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고 가장 우려했던 적재 공간의 포화 현상도 없었습니다. 장기화가 되어서 터미널의 게이트가 차단이 된다면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장치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ITT의 기능도 아무래도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바다로,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는 6월 파업의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더 철저한 준비와 대응에 나선 항만 당국은 내부 통행로 활용과 비상 수송 차량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 물류의 중단만을 막겠다며 차분하게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역 경기에 척도라 할 수 있는 창업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현상 장기화가 주된 원인인데요. 내년 경기 전망이 어두운 탓에 더 걱정스럽습니다. 배보모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중 신설 법인이 4월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22개체에서 372개체로 40.2%나 급감했습니다.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분위기 속에서 신설 법인 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지난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10월은 마이너스 36%로 창업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금리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월에 이어서 10월 달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스텝을 이어가면서 지역 창업 기업들이 자금 조달 여건에 대해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 정도만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 7.5%로 선방했고 나머지 부동산과 제조업 등은 신설 법인 수가 50%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 시장이 경색된 여파입니다. 내년 경기 전망도 암울한 상황에서 혹한기를 맞은 창업 시장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 한도 확대나 상환 유예, 고금리 대환 등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배보모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회복지법인들의 횡령 사건. 올해도 사회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억대의 세금이 줄줄이 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또 급식 사업에 쓰라고 준 돈을 횡령하는가 하면 법인 땅을 판 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노인 보호센터입니다.
간판은 남아있지만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6월 법인 관계자 4명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적발되면서 운영을 접은 겁니다. 빼돌린 돈은 지난 5년간 8억 1,000여만 원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산 뒤 영수증만 챙기고 다시 구매를 취소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가 다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기장군의 또 다른 노인 복지시설도 법인 땅을 판 돈 등 1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만 노인, 장애인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법인 대표나 직원들 뒷주머니로 들어간 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총 8건을 적발해서 이제 18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뭐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다음 이제 무료급식에 대해서 횡령한 사례 등 그런 게 그 주요 사례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법인 재산을 횡령했다 적발된 사례는 10건. 피해 금액도 30억 원에 가깝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법인 건물을 허가 없이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가 국가나 그 지자체 정부이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시는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가족, 지인을 통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과가 취업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의 예술대학 학생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역의 예술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알리기 위한 디그리쇼가 개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캔버스 위에 따뜻한 느낌의 색감이 흐릅니다. 작가 자신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어머니 품에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역대학 미술 전공 학생의 작품입니다. 지역 예술대학 학생들의 우수 졸업 작품을 선보이는 디그리쇼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멋진 복합문화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렇게 다양한 학교 학생들과 다양한 작품을 이렇게 함께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을 통해 단단한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항아리. 작가는 우리 인생도 이 항아리와 같이 고난을 견디며 강하게 단련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해 표현했습니다. 대학생의 작품이지만 기성 작가 못지않은 철학적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또한 흙 상태에서 그런 뜨거운 고난들을 견디면서 단단히 성장해 나가는 일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자기 작품을 그려보았습니다. 경성대와 동아대, 신라대, 동의대 등 모두 4개 대학 학생들의 미술 작품은 물론 시각 디자인과 영상 콘텐츠 작품 등 모두 15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상표를 저희가 리브랜딩 해가지고 8가지 컨셉으로 각 기업계 유튜브적으로 디자인을 컨셉 잡아서 해보았고, 디그리쇼는 지역대학을 졸업한 뒤 예술작가로 성장하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예술학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예술가들이 지역의 화랑들을 만나서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재학생들이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첫 개최된 이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출근길은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서 건조주의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날이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부산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심한 추위 없이 오늘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4.2도로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엔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공기질도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지만 울산 등 일부 남부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4도, 창원은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4도, 창원 11도, 울산은 1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온화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매서운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갈수록 헌혈하는 사람 숫자는 줄고 혈액 수급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부산에 사는 한 부부가 헌혈 횟수 300회를 돌파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김병득 씨와 아내 오순복 씨. 침대에 나란히 누워 헌혈을 하는 이 부부는 둘이 앞에 이번이 301번째 헌혈입니다. 30년 전 군대에서 처음 헌혈을 시작했다는 김병득 씨. 왜 헌혈을 하느냐는 질문에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봉사라는 겁니다. 잠깐 눈만 질끈 감으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작한 헌혈이 벌써 194번째입니다. 단 1초만 두려움만 극복하면 그러니까 60분의 행복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 오순복 씨는 희귀 혈액형인 RH- 혈액 보유자입니다. 혈액형이 희귀한 만큼 헌혈자 구하기도 힘들어 적십자 혈액원으로서는 더욱 고맙습니다. 남편을 따라 2주에 한 번씩 헌혈의 집을 찾은 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냥 신랑이랑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지금 그냥 쭉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혈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부부는 머지않아 새 아이와 함께 헌혈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함께 헌혈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큰딸은 이제 내년이면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6세가 됩니다. 5가족이 한 헌혈의 집에서 같이 누워서 같이 헌혈하는 게 저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부부는 그동안 모은 헌혈 증서를 혈액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혈액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좋은 일에 참여하시면서 300회를 맞으시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극히 드문 케이스라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260만 4천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는데 올해 혈액 인구는 아직 226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5.21분으로 적정 수준인 5일분을 간신히 넘긴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송풍기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 작업장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작업자 1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외야수 안권수를 영입했습니다. 제1교포 출신인 안권수는 지난 2020년 두산에 입단해 올 시즌 76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7리, 안타 71개를 기록하며 주전급 외야수로 활약했습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 경남본부의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까지 회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오늘부터 동조 파업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대다수 건설 현장에선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 작업이 상당 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5일부터는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소속 타설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부산시가 골목 상권 10곳 가운데 두세 곳을 선정해 부산의 대표 골목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지난해 10월 선정된 상권은 한 곳당 2,2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은 내년부터 추가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골목 브랜드화 전략, 협의체 운영, 공동 마케팅, 환경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산 MBC 어린이 문예 대상 37회와 38회 시상식이 어제 부산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 응모 작품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운문과 산문 등 각 부문 대상 1명을 포함해 모두 7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오는 10일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부산영화 봄 2022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상영회는 제작 지원한 우수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신나리 감독의 뼈, 오세연 감독의 성덕 등이 상영됩니다. 김환기와 박수근의 작품들이 부산에서 경매에 나옵니다. 오늘까지 해운대에서 열리는 서울 옥션의 올해 마지막 경매 프리뷰에서는 김환기 작가의 대형 푸른색 전면 점화와 박수근, 이우환, 또 로베르 콩파스, 아야코 로카쿠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80여 점이 출품됩니다.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부산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심한 추위 없이 오늘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은 4.2도로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는 온화하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온화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매서운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